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의광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1위 하시는 한 분만 이 자리에 모셔놓고 시황, 주식 섹터, 그리고 유망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또 4월의 둘째 주 월요일인 만큼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앞서서 과연 우리 방송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 방식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 나오시냐면요. 팍스경제TV의 톡톡한 주선생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참여 룰 보시면요. 평일 오거래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각 전문가님만의 노란 톡방 안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6호가 이상 제시 시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 전문가님 살펴봐야겠죠?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슈퍼개미 전문가님이시네요. 우리들을 돈 벌 수 있는 개미로 만들어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64.3%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조일알미늄으로 18.5%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LNF 그리고 미래나노텍이 있네요. 자, 4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365 플러스의 이 주포 이현민 전문가님이시네요. 단타의 호랑이가 되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64.8%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베노홀딩스로 26.5%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셀바이오텍 그리고 TCC 스틸이 있네요. 자,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시네요.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익 나는 종목들을 쏙쏙 뽑아서 알려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65.7%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대원화성으로 17.4%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대창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이 있네요. 자, 1위와 2위만 남았습니다. 2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상군 전문가님이시네요. 이 주식시장의 호랑이이신 상군 대표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74.9%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하나갤러리라는 이 백화점 관련주로 24.5%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PNT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네요. 자, 이제 1위만 남았습니다. 이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실까요? 1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바로 최병곤 대표님이시네요. 이 증권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급등주를 선취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이 무려 83.5%나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KBG 2차전지 관련주로 32.6%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성신양해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있네요. 자, 이렇게 4월의 둘째 주 월요일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최병곤 대표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지난 한 주 동안 함께 하셨더라면 이런 수익률들을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KBG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주인데 32.6% 수익 실현하셨고요. 성신양회 시멘트 관련주인데 17.1%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인데 13.8%고요. 옵티코어 11.1%, 그리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 지능형 AI 관련주인데 8.9%의 수익을 실현하셨는데요. 포트 보시면 참 종목군에서 한 종목군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군에서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서 정말 좋은 종목들을 한 종목씩 찝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속에서 소외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안겨주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무려 83.5%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83.5%의 수익률 기록하고 싶다. 이 시장 속에서 소외받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어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노랑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는 월요일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의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세를 일으키면서 장 마감했는데요. 여기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실 지수는 상승했지만 이 상승 종목의 개수보다 하락 종목의 개수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이 없었더라면 이 시장 속에서 소외받는 느낌이 들기 십상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린 또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병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님 되게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월요일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증시가 양대 시장 모두 상승을 강하게 해서 뉴스에 거의 도배가 됐습니다.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2,5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했고 증시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 주식 시장을 오래 거래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증시는 사실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은 코스닥 시장은 거의 하락 종목이 1,200개를 넘어섰고 코스닥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680개 정도가 하락을 했으니까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하루 종일 하락을 했던 시장과 거의 진배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합치면 50조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둘이가 급등을 했었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역시 2차전지 관련주나 또 그 밖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주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고 설사 또 2차전지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상승이 나오니까 수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또 사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면은 다른 종목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기형적인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처음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실 때 이 주식 시장에서 10년 이상 업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저는 20년 이상 이 일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소외된 시장이 없었어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흐름이 강했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대형주 위주로 꾸준히 조금씩 오르는 상태였지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고 나머지 종목은 하락하는 이 정도 시장은 없었던 유례없는 장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익을 많이 올리셨겠지만은 또 상당수의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이나 그다음에 또 앞으로 지금이라도 2차 전지를 사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은 다른 쪽으로 좀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양지수 상승 마감을 했지만 사실 종목 수를 보면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급 또한 2차 전지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맛보실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없으면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 KB주로 이미 32.6%의 수익을 실현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수익이나 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더라면 83.6%의 수익을 여러분들도 모두 다 맛보셨을 수 있는데요. 나도 이렇게 큰 수익 내고 싶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내 포트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증권가에서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해법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수익 네.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 네. 2차 전지가 없으면 참 소외되기 마련인데 전문가님께서 이미 또 2차 전지 관련주인 KBG 같은 경우에 30%가 넘는 수익을 실현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자리에서 공략을 했고 어느 자리에서 파셨나요? 사실 이 KBG 같은 경우에는 그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예요. 사실 네. 전기차가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뭐 전기차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고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전기차 사고 났을 때 화재가 엄청나게 두렵거든요. 거의 뭐 폭탄 수준으로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극복되지 않으면은 이것들이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얻기가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기차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짧은 주행거리. 물론 뭐 많이 극복이 돼서 지금은 한 500km까지 주행을 하는 그런 전기차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은 사실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고체 자체가 그 가연성이 없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도 폭발할 위험성이 적고, 그 다음에 또 최대 주행 거리가 뭐 800에서 900km까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뭐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문제는 전기 트럭이거든요.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워낙 무거운 짐을 싣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그 올해 새롭게 들어오는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도 주행 거리가 뭐 300km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짐을 만차로 싣고 이러면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해소를 위해서는 사실 미래 산업으로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꼭 상용화돼야 되고 또 그만큼 파괴력이 큽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 어느 국가도 상용화를 한 국가는 없어요. 하지만은 지금 각 국가별로도 계속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중요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거기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최근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테스트 삼아 시험 생산하는 그런 것들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각 기업별로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전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충전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석경 AT라든지 아니면 레몬 같은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 상승을 보면은 거의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할 정도로 연속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석경 AT 차트가 잠깐 나가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뭐 주가가 거의 뭐 25,000원권에서 7만 원 넘어까지 단숨에 한 3배 가까이로 올라버렸죠. 그리고 레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뭐 나노 기술 가지고 마스크 만든다 뭐 한다 해서 주가 좀 올랐다가 그 뒤로는 잠잠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나노 기술을 이용한
전고체 배터리용 필터 이것들에 대한 논문을 제시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뭐 합쳐져서 주가가 4,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그 세력들이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린 그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또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그 뒤에 이제 출연을 한 게 KBG였는데 KBG는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췄었고요. 사실 이번 주에 좀 이 종목이 나왔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9,000원대 이하에서부터 계속 좀 언급을 드리고 소개를 드리고 사고 팔고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종목을 한번 사면은 그 종목이 올라갈 때까지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좀 약한 상승이 나왔을 때 일부를 팔고 또 내리면은 다시 사고 이렇게 사고 팔고 대응 전략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사실은 이 종목이 이번 주에 좀 수익이 좋았긴 하지만은 그 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사고 팔고를 해하면서 끌고 왔던 종목이고요. 뭐 제 생각에는 2차전지 관련주가 지금 계속 강세를 만약에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KBG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또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된다면 또 저도 또 노론톡방에서 소개를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해왔다는 종목이라는 거, 그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KB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꿈의 배터리 전고체 관련주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전고체 배터리에 비해서는 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32.6%나 수익률을 안겨다 주셨는데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에게 또 타이밍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추가 상승 타이밍까지 알고 싶으신 분은요.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모든 팁들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럼 두 번째 성신양회에 대해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성신양회도 17.1%나 수익을 실현하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공략을 하셨나요? 사실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유진그룹에서 이 회사를 좀 적대적 M&A를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레미콘 계열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몸집을 키우겠다는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시멘트 가격 폭등 때문에 또 주가가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작년 연말쯤에 그 한번 이슈가 됐던 게 국내 지질학회에서 단양에 리튬이 묻혀져 있다. 그래서 리튬을 개발하면은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가 클 것이다라고 한번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는 단양에 광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리튬 광산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리튬이 있는 단양에 광산을 갖고 있으니까 떼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논리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가 상승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단발성 상승이 나오고 그걸로 끝이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주가 자체는 계속 좀 조정을 거치다가 최근에 시장이 다시 2차 전지 관련해서 막 주가가 급등을 하고 리튬 쪽으로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량 같은 거는 뭐 주가가 바닥에서 20배나 올랐어요. 그래서 이쪽도 다시 한번 또 기자들이 부각을 시키기 시작해서 그래 그러면은 매수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매수가 몰리기 시작했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것보다는 일단 저가에서 꾸준히 투자를 하면 좋다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드렸던 건데 그것이 이슈하고 맞물려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사실 뭐 과거에도 그런 케이스는 많았습니다. 뭐 우리가 꼭 이런 그 리튬 이슈 말고도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뭐 누구하고 관계 있더라, 뭐 누구하고 연관이 있더라 이러면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던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신양에도 사실은 그 리튬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리튬하고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그래도 뭐 어쨌든 올라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4월 6일 이후에 성신양회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우리는 리튬 사업할 생각 없다. 우리는 레미콘이나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급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급락을 해도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 우리같이 성신양의 자체의 어떤 M&A 가능성이나 아니면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중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가에 잘 팔았으니까 다시 급락을 하면은 아이고 이거 웬 떡이야 하고 다시 저점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막 상승을 하고 올라갈 때 어떤 확실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 막 주가가 급등을 할 때, 그럴 때는 추격 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정답이겠고, 좋은 종목은 지금처럼 저렇게 뭔가 이슈가 사라지면서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급락할 때,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은 그것을 저점 매수를 하면은 이것 또한 또 수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식을 거래하실 때는 무리한 도박처럼 그 추격 매수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꾸준히 저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대응을 했고요. 지금도 이 종목은 상당히 좀 가격대가 메리트가 있고 또 종목 자체도 좋기 때문에 또 뭐 다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은 역시 노란톡방에 또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미래 가치를 보고 저점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이 나머지 종목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어서 들어가신 건가요? 코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요. 코롱 글로벌이 과거에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하락을 했는데, 코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뭐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중개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원래 이제 코롱이 벤츠 자동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 그 사업부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외제차, 수입차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확대가 돼서 전기차 부분으로도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돈이 된다라고 코롱 그룹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코롱 글로벌 안에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사업은 이거 크게 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좀 곁다리 끼어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차라리 이거를 따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분리를 시켜서 완전히 그냥 독립화시켜서 사업을 한번 제대로 키워보자라고 해서 인적 분할을 한 게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코롱 모빌리티 그룹은 향후에 이제 수입차에 대한 수입, 그리고 수입차에 대한 중고차 거래, 그리고 수입차에 대한 전문 정비까지도 통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꿈꾸고 있는 상태고, 시장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롱 글로벌은 주가 상승이 별로 안 나왔는데, 코롱 모빌리티 그룹은 재상장을 하자마자 한 4일, 5일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출발은 3,700원대로 출발했습니다만은 7,500원까지 한번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게 2차 전지나 뭐 여러 가지 주도 테마에 밀려가지고 그 이후로는 주가가 오르질 않고 계속해서 내렸어요. 우리 증시의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겪는 문제이기도 한데, 거의 뭐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도 특별히 문제가 또 없고,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한 2,800억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실적도 많이 내는데 시총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아쉽고, 그리고 한 달 반 이상을 내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크고, 뭐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마침 이제 주가가 출발 지점 근처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오니까 여기 타이밍을 노린 거고요. 이런 경우에 의외로 급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가 뭐 특별히 문제도 없는데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장기간 하락을 하고, 그 하락을 예측하지 말고 매수가 들어오는 저점 시점에서 타이밍을 한번 잡으시면은 그게 수익이 꽤 짭짤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롱 모빌리티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한번 했지만은 또 매수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런 중소형 종목들은 한번 탄력 붙으면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한 20% 그냥 쑥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국 시장의 제일 어려운 부분도 이런 데서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어려워하냐면은 한국 증시는요, 한 달 내내 내립니다. 한 달 내내 내리고 그걸 한 두세 시간 만에 다 올라요.
그러니까 내린 폭은 한 달 동안 계속 찔끔찔끔 내리다가 그게 한 번 매수가 들어오면은 하루에 다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 종목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까다롭지만은 기업을 믿고 뭐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에 투자를 한다라면은 상당히 또 짭짤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행이 좋으면은 또 노랑 톡방에서도 또 소개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문가님께서 수익 낸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참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에 83.5%의 수익을 실현하셨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저점 매수, 고가 매도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익의 극대화 83.5%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나도 이런 수익 나고 싶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알고 싶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모두 다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증권가에서 10년 정도가 아니라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경력이 높으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한 해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이제 한번 이번 주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비농업 신규 고용이 발표됐죠. 전월 대비 둔화가 소폭은 됐는데 그래도 예상치였던 23만 명 증가보다는 또 조금 증가한 23만 6천 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또 코스피가 4개월 만에 2,500선 탈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와 함께 앞으로의 시장 전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뭐 사실 오늘 증시는 해외 증시는 별로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고요. 휴장이었으니까. 네네, 뭐 전부 다 휴장이었으니까 네. 우리끼리 이제 판을 벌린 건데, 야, 오늘 우리 증시가 참 뭐 어지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우리 증시는 2,500포인트 올라가긴 했지만 이건 사실 진짜 2,500포인트 올라간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장 다 했어요. 걔네들 둘이 합치면 시총이 50조 원인데 50조 원짜리 둘이가 뭐 15%, 20%씩 이렇게 올라버리고 에코프로는 거의 상한가 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종가도 24.7%로 마감했으니까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물론 에코프로에 대해서 제가 뭐 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반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뭐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시장에서는 항상 다리 차면 기운다라듯이 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내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이 어느 정도 과도해졌을 때는 우리가 과매수라는 평가를 하면서 단기간에 급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섰어요. 물론 이 종목의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달에 걸쳐서 시가총액 30조 원짜리 그리고 20조 원짜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7배를 무려 오른 건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는 물론 뭐 매수 주체들이 계속 펌핑을 하니까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하죠. 미국 시장에 투자를 했던 그런 개미 투자자들이 재미를 못 보니까 다시 국내 증시로 복귀하는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식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아니면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이 야 요새 에코프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오르던데 그거 들어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 그러면 그거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샀는데 돈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막 산 거예요. 사실 주식을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에코프로가 지금 2배, 3배로 올랐는데 그걸 또 사라고?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매수를 포기해버렸는데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아주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정말로 초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야, 이거 사야 돼 해가지고 또 사고 했던 게 지금 시장에 신규 자금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누구도 돈 벌었더라, 누구도 에코프로로 돈 벌었더라고 하니까 그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 시장을 계속 떠받쳐주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주가가 급등을 하고 터무니없이 올랐던 케이스들이 몇 번 있습니다. 과거에 뭐 코로나 시점에 그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진단 키트 관련해서 CDN이라든지, 그 이후에 해상 운송 관련해서 HMM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런 과정을 밟았는데, 결국 이제 이게 거품이 좀 끼다 보니까 나중에 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제 소신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폭탄 돌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터져요. 그렇지만은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니까 나는 얼른 먹고 빠진다는 생각으로 팔고 하면서 또 사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단기 과열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점을 한번 형성한 다음에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내일 당장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과거 이제 신풍제약의 주가가 고점을 찍고 빠질 때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요. 신풍제약도 7,000원에서 21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점 찍고 빠질 때 상황을 보면은 당일날 9월 18일 날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고점 찍고 밀리기 시작해서 점차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대세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로 강력한 종목은 한 방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달을 기회로 해서 기점을 해서 쌍봉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탔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쪽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락 흐름을 좀 타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뭐 이론대로만 다 될 것 같으면은 돈 떼돈 벌겠죠. 그래서 상황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확실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2차 전지가 너무 과열됐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좀 그 정도가 과도하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관계로 지금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신용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우리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적어도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시장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500선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총 상위 종목들 혹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이 된 후에 고점을 형성한 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나도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그리고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궁금한 부분들 모두 다 여쭤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두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또 차전지, 이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오늘 또 미국이 오는 2032년에 신차 3대 중에 2대를 전기차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장중에 24%까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이 시기에서 전문가님께서 단기 과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대할 때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 완전 지금 분위기 다 떠가지고 완전 더 올라간다. 그리고 또 새로운 뉴스가 막 계속해서 떠주면서 이거 지금 사야 된다. 지금 못 사면은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 증권사들이나 아니면은 또 언론 매체에서 이거 목표가 더 올려야 된다. 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보면은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고 또 많은 고객들이나 또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투자자분들께서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요새 어떤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오른다는데 그 종목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나 아니면은 좀 하락할 때 좀 많이 사면 좋을까?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뭐 이번에 퇴직금 2억 받은 거 있는데 그거 좀 다 좀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령 예를 든 건데 그런 형태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항상 보면은 고점의 징후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 시장의 어떤 인간 지표라고 평가를 하는 편인데 지금 상황이 보면은 약간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를 안 한 사람은 저쪽에서는 막 잔치를 벌리고 있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돈을 번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있고 뭐 심지어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도 아까 코롱 모빌리티 그룹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거의 2달을 계속 내렸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더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소외감이 극심한데 지금 이걸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아니면은 좀 나중에 하락 좀 나올 때 강하게 좀 하락할 때 그때 저점 매수라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리고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 70만 원 너머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장이 조정을 딱 거치면서 에코프로가 한 20% 30% 빠져가지고 한 60만 원 뭐 아니면 한 50만 원대 이렇게 내려오면은 와 이거 싸 보이는 거예요. 이런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거 10만 원에서 출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 투자를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좀 꼭 좀 경계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좀 좋은 내용들 갖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너무 과열권에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무리한 고가권 주식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또 단타성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고 팔고를 뭐 그냥 소위 말해서 가치를 안 따져보고 단타성 대응을 빨리빨리 치고받는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대응은 항상 꼭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런 상황들이 결국 펼쳐졌다가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주의를 하고 대신에 아직까지 매수세가 많이 몰리지 않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크게 오르질 않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번 제가 방송 이 시간에 출연할 때도 소개드렸던 종목이 후성이라는 배터리 소재주가 있거든요. 이 종목을 제가 13,000원대 주가가 형성될 때 그때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장중에 뭐 17,000원까지 한번 갔다가 지금은 이제 16,000원까지 좀 소외되어 있는데 좀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은 가격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많이 있어요. 왜 이 종목들은 못 오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후성도 실적은 분명히 괜찮습니다. 문제는 수급이 받쳐주느냐. 결국은 매수세가 이쪽을 계속 집중 공략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기에 따른 차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공략을 했던 종목은 뭐 LNF나 그다음에 포스코 이제는 퓨처캠이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이었던 거고 그 종목들이 아니었던 종목들은 실제로는 상승이 그만큼 못 미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다면은 그나마 우리가 좀 위험을 덜한 상태에서 이 관련 산업 쪽이나 업종군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물론 뭐 단타를 애초에 대응을 하실 것 같으면 이쪽은 별로입니다만은 그래도 위험을 좀 덜 안고 대응을 하실 것 같으면은 이런 그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근데 아직도 크게 오르지 못한 종목들 2차 전지 산업군 내에서도 이게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님께서 아까 오프닝 했을 때 이 우리가 만약에 목돈이 있다면 2차 전지로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군, 다른 업종군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이걸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2차 전지 쪽도 뭐 투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데 선별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이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가 좀 몰리는 쪽이 유일하게 반도체 쪽이 있어요. 반도체 쪽은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사실 실적 증가가 실제로 나와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탈피할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가 실적이 완전히 엄청나게 박살이 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매를 맞고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좀 잘하겠지 이런 생각에 매수가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은 감산을 끝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감산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더 커졌는데 결국은 감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 아직까지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래도 반도체 쪽이 유리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조중에서도 아직 못 오른 종목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한번 작업을 하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전문가님께서 우리가 그런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2차 전지 그중에서도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관련주인 KBG로 우리에게 32.6%나 수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그리고 나머지 업종군들로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수익을 챙겨주셨는데요. 나도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군 내에서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9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세 번째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상치보다 훨씬 밑도는 그런 수치였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이 청개구리처럼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도 이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은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 투자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항상 보면은 주가는 경기를 선행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최악을 찍었다. 이럴 때 주가가 턴을 하고 오르기 시작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좋지만은 앞으로 더 오를지에 대한 가능성이 미지수다. 이렇게 될 때는 주가가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HMM이 그랬었거든요. HMM은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들이 끊임없이 달리면서 주식을 매도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락이 나오는 논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게 피크 아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은 좋지만은 앞으로는 더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논리가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자꾸 하락이 나왔었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실적이 지금은 엄청나게 안 좋지만은 그것이 최대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이다. 이제부터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실제로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면은 그것은 투자할 시기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제 논리고요.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주봉상의 흐름을 쭉 보시면은 2020년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주가가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상승은 그전부터 사실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전에 이미 2019년도에 바닥을 치고 그다음에 꾸준히 상승 흐름을 타다가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약 2년간 주가가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쭉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과거에 추세가 새롭게 전환할 때의 2019년도하고 유사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업황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도 보셔도 일봉상의 흐름을 보셔도 역배열 상태에 있다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추세가 전환되면서 정배열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가 좋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하게 오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섹터를 정해놓고 여기서 고점에서는 한번 팔아주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는 다시 사고 이런 식의 대응 흐름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해 나가신다면은 훨씬 대응하기가 수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기술을 좀 발휘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이 바로 이 투자 적기라고 했습니다. 이 시점, 투자 적기인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 과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증권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셨습니다. 이렇게 경력이 짱짱하신 전문가님과 함께 한번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우리 네. 전문가님께서 1등으로 나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히든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번에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도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을 소개드려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좀 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만족스럽진 않은데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오늘도 사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도 사실 2차 전지는 여전히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이 크고 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2차 전지 투자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은 조금 피하고 이제 주가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거나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보시면 좋은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은 얼마 전 아니죠. 몇 년 전에 SK 이노베이션에서 분할을 해서 나온 회사예요. 그래서 2차 전지용 소재나 그다음에 방막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그동안 사실 이 종목이 주가가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주가가 계속해서 큰 변화 없이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그리고 올 초에 들어서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오름세를 보였죠. 그 이유가 사실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실적을 그렇게 좋게 내놓지를 못했어요. 사실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는데 얘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건 기업의 내부 상황이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의 IRA법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그 보이콧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산 재료에 대한 그런 그 규제 이런 것들이 강화됐단 말이죠. 그리고 한국산 제품도 중국산 제품을 많이 안 쓰면은 그것도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주요 골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IEE 테크놀로지가 그 경쟁을 하는 것이 중국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결국은 상대적으로 IRA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SK IE 테크놀로지 제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IRA법의 수혜를 받게 되면은 이 종목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매수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투자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고 상대적으로 그래도 뭐 좀 덜 올랐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2차 전지 투자는 하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투자를 못하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쪽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제 저항을 한번 받을 만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좀 내려오는 타이밍에 분할 매수 형태로 좀 투자를 해보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좀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히든 종목으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사실 많이 오른 2차 전지지만 그중에서도 또 못 오른 종목 한 가지를 주셨는데요. SK 아이테크놀로지라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기업의 분석 또한 전문가님이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